1595년경 창작된 로미오와 줄리엣과 그를 각색한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는 각각 1961년과 2021년에 재해석되었는데요. 약 366년이라는 시간적 차이가 존재하기에 각 작품이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배경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인종차별과 젠더 갈등과 같은 사회의 평화와 화합을 방해하는 대립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고, 지금까지도 그러한 갈등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또한 그러한 사회적 배경을 반영하여 로미오와 줄리엣을 각색한 것으로 편견에 맞서고자 한 뮤지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앞선 영상에서 로미오와 줄리엣의 무용과 음악이 더해져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에서 어떤 기능으로 작품의 주제를 나타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사회적인 편견을 녹여낸 스토리 설정 및 장면적인 차이에 초점을 맞추어 어떤 점이 달라지고 그 달라진 차이점으로 인해 어떤 주제를 표현하고자 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직 작품을 보시지 않은 분들에게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며 개인적인 해석이 담겨 있기 때문에 유의하여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1957년 뮤지컬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로 각색되고, 당시 창작자이자 안무 감독이었던 제롬 로빈스에 의해 1961년 뮤지컬 영화로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두 작품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차이는 아무래도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에서의 줄리엣인 마리아가 죽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에서는 두 주인공 모두 죽음을 맞이하는 구조를 갖고 있지만,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에서는 토니만 죽고 마리아는 살아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물론 마리아가 토니에 의존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토니가 죽은 이후 마리아의 생사 여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로저스 음악감독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긴 하지만, 달리 생각해서 결국 마리아가 살아남는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본다면 마리아가 살아남게 됨으로써 극의 무게가 여주인공인 마리아에게로 옮겨진다고 볼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극의 전반에서 토니가 마리아에게 첫눈에 반한 이후에 시작되고 토니의 죽음에 대한 마리아의 분노로 끝을 맺는 구조와 마리아와 관련되어 있는 베르나르도, 토니와 같은 남성 인물들이 위기에 처하는 상황, 마지막으로 그녀의 말에 영향을 받아 토니의 시신을 함께 들고 나가며 집단 간의 화합을 이루는 결말까지 마리아가 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마리아가 치노와 함께 무도회장을 떠난 이후 토니가 다음과 같은 가사로 노래를 부르며 계속해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서도 나타나는데요. 반면 로미오와 줄리엣에서는 "오 로미오, 왜 당신의 이름이 로미오인가요? 와 같이 줄리엣이 로미오를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두 장면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해보면 로미오와 줄리엣에서는 줄리엣이 로미오에게,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에서는 토니가 마리아에게 매혹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본가인 로렌츠의 직접적인 언급에 따르자면 마리아가 자살하지 않기로 했다. 사랑 때문에 자살을 하기에는 그녀는 너무 강했다. 라고 자신의 회고록에서 말하며 줄리엣과는 다른 마리아의 강인함을 강조하였는데요. 물론 이러한 두 작품 간의 차이는 시대적인 배경의 차이가 크게 작용했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작품을 각색한 사회의 여성의 강인함을 강조하는 풍조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시대적 배경의 변화로 인한 각색의 차이는 1961년의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와 2021년의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의 차이에서 종합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로 뮤지컬이 처음 창작되었던 1957년 당시에도 인종차별이란 사회적 갈등을 대두하기 위해 로미오와 줄리엣의 가문 간의 갈등을 제트파와 샤크파의 갈등으로 설정했으나, 스필버그가 그를 재해석하는 2021년에는 그때보다 세상의 분열이 오히려 더 심해지고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이 보여주는 집단 간의 갈등은 이야기의 배경인 1957년보다 오늘날 관객들에게 더 낯익은 모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는 새로운 캐릭터 발렌티나의 등장으로 더욱 정교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961년작에서의 제트파와 샤크파의
공동 아지트인 드럭스토어를 운영하는 닭아저씨의 자리를 닭아저씨의 아내인 그녀로 대체한 것인데요. 발렌티나는 백인 남성과 결혼한 푸에르토리코인 여성으로 출소한 토니를 보살피고 제트파에게는 따끔한 충고를 하며 제트파는 백인과 결혼한 그녀를 명예 백인으로 여겨 무시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작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제트파가 샤크파 리더 베르나르도의 연인 아니타에게 성폭력을 가하는 장면은 그대로 재현하지 않고 원작에 없던 발렌티나의 제트파를 향해 꾸짖는 장면을 추가하여 61년작보다 메시지를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61년작에서 마리아와 베르나르도를 포함한 몇몇 라틴계 캐릭터는 피부를 어둡게 하는 화장을 한 백인 배우들이 연기했지만 21년작은 그렇지 않다는 점 또한 주목할 가치가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스페인어는 제작자의 의도로 번역하지 않는다고 부연 설명한 것과 함께 극중 스페인어가 나오는 부분에 번역이 없는 것은 스필버그와 각본가 토니 쿠시너의 의도에 따른 것으로 스페인어를 존중하고자 하는 마음에 극중 백인들이 이민자들에게 영어 사용을 강요하는 차별을 그리면서 그들의 언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것이 모순이라고 여겼기에 의도된 것으로 21년작이 61년에 비해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요소를 신중하게 신경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독의 인종차별에 대한 이야기는 음악으로도 이어지는데요. 뮤지컬 넘버 서메어는 61년작에서는 비극적 사건이 벌어진 후 마리아와 토니가 사랑을 확인하며 둘만을 위한 도피처가 있으리라는 심경을 담아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하지만 21년작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건 마리아와 토니가 아니라 발렌티나로 설정함으로써 그저 사랑에 눈먼 청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가 치유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싶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따라서 우리를 위한 시간이 있을 거야. 우리가 함께 지내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아껴줄 수 있는 시간이 언젠가 어딘가에서 의 가사에서 둘의 사랑이 축복받는 것을 넘어 인종차별이 종식되는 시공간이 막연하지 않은 좀 더 가까운 미래에 다가왔으면 하는 감독의 바람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현대사회로 접어들며 인종차별뿐만 아니라 성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갈등이 깊어지며 과거와는 달리 다양한 성을 접할 수 있게 되는데요. 21년작의 애니바디스가 바로 그러한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여 새롭게 설정된 캐릭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니바디스는 61년작에서는 톰보이처럼 남성처럼 행동하는 여성으로 묘사된 반면 21년작에서는 트랜스젠더 캐릭터로 바뀌었으며 실제로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는 기존의 이분법적인 성별 구분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하는 논바이너리 배우 아이리스 메나스가 연기했다는 점에서 현대사회에서 그들을 사회의 구성원의 일원으로 인정한다는 해석을 가능케 합니다. 하지만 이는 애니바디스가 남성 집단인 제트파를 위해 헌신한 뒤 영화가 끝날 즈음 제트파 멤버 액션에게 친구라는 말을 들을 때 비로소 미소를 짓는 장면을 둘러싸고 트랜스젠더가 남성 사회의 승인 뒤 비로소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아쉬움이 남는다는 반응 또한 존재하며 이와 같은 부분은 또 몇십 년 후에 웨스트사이드 스토리가 각색될 때 수정하면 좋은 장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21년작이 작품의 주제를 뚜렷하고 명확하게 전달한다는 점에서 호평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상 뮤지컬이라는 장르적 특징을 더 잘 담아낸 것은 61년작이라는 평이 많다는 점에서 스필버그의 재해석에 대한 아쉬움을 이야기하는 관객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대한 만큼 아쉬움도 크다는 의미에서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는 로미오와 줄리엣을 각색한 뮤지컬이라는 평을 넘어 그 자체의 스토리와 무용, 음악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두 작품을 안 보신 분들은 지금까지 제가 한 말은 뒤로 하고 개인적인 감상평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반면 61년작에 비해 21년작의 아쉬움과 실망을 느끼셨던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하신 후에 스필버그 감독의 재해석에 대한 이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